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즈의 존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망고 한 분만 한 것씩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야, 미국이 드디어 3분기 있지 않습니까? 이 3분기 GDP 실적이 드디어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의 GDP 성장률이 2.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에. 아시다시피 1분기하고 2분기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미국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그때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침체기를 겪고 2.6%의 미국의 GDP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침체기를 벗어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GDP 성장률을 기록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GDP가 올라온 것은 가짜이다 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뭐 어쨌든 간에 GDP는 지금 플러스 2.6%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기대를 했었던 것보다 더 높은 2.6%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것은 미국 경제가 다시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공화당한테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공화당한테 계속 밀리고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이번 중간선거 때 공화당한테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정부, 민주당이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분기하고 2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면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어요. 실물로도 지금 많이 겪고 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런 것들 플러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아마도 이번 중간 선거 때 공화당한테 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경제 성장률 이 GDP 3분기 때 올라간 것을 이거를 이제 기회를 잡고 바이든 대통령, 이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 미국이 잘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실물 경제를 직접 느끼는 것은 지금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많이 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그 누구도 이 경기 침체는 막지 못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플러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정당이 나왔어도 제대로 이것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도 요번 이 중간 선거에는 공화당이 우세할 거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지금 피부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간 선거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고유가 아닙니까? 이렇게 고유가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석유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석유 수출량이 사상 최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유가 플러스 석유 수출이 이제 최대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돈을 이렇게 또 석유 회사들에서 긁어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방문을 했었을 때 비밀리에 이 사우디 왕세자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원유 증산하는 것에 이렇게 합의를 맺었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이렇게 합의를 맺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우디에서는 오펙 플러스 회의 해가지고 감산을 200만 배럴씩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었을 때는 이제 10만 배럴 증산을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200만 배럴 마이너스 감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밝혀가지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유가가 많이 내려가야지만 미국의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우선 잡아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죠. 어쨌든 유가 때문에 미국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계속해가지고 조금 마찰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유가가 계속 흘러가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어제 또 청기 누설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진핑이나 푸틴이 모르는 미국의 완전히 기밀 핵폭탄이 어디에 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엄청나게 심각한 기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누구도 몰라야 하는 건데 어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신식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핵폭탄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청기 누설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은 뭐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은 미국의 기밀을 지금 전 세계에 퍼뜨린 거 아닙니까? 야, 이 역시 트럼프는 구제불능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리고 2년 뒤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선이 있으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공화당 유력 인사들 중에 이 트럼프랑 이제 거리를 좀 멀리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 공화당 인사들 중에 이 트럼프는 아니다. 대선 후보로는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의 이 대선 후보 입지가 이제 좁아질 수도 있다. 좁아질 것도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좀 그렇게 돼가지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말고 좀 더 젊고 그리고 미국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단합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국을 이렇게 쪼개지 말고 트럼프처럼 모두 단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 세계를 인도를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좀 더 젊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추월을 할 시기를 2049년으로 이렇게 정해두고 2049년 전까지 미국을 추월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중국이 2049년 전까지 미국을 추월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시진핑이 독재를 계속하면 할수록 힘이 한 곳으로 쏠리다 보면은 이제 고인물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썩기 나름이고 뭐 제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러시아랑 함께 내리막길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이런 댓글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댓글로 사람들을 유도를 하는 이런 댓글 부대들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개입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 이런 대선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너네들 정체만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많이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가장 방문하기 좋은 이런 시티들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25개의 시티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캘리포니아 시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네요. Most breathtaking places라고 해가지고 25개의 시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또 생기는데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진짜 놀러 간다고 하면은 거기 이 샌프란시스코 도심지에 그렇게 또 홈리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 이한이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놀러 갔었을 때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쯤이었거든요. 해가 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홈리스들이 그렇게 자기 혼자 말하지 않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좀 무서웠나 봐요.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이한이도 좀 무서워가지고 샌프란시스코는 뭐 좋기는 하는데 좀 무섭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무엇을 보고 most breathtaking city라고 이렇게 했는지, 금문교 같은 거 보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런 도심지에 있는 노숙자들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기는 해요. LA도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죠. 이 노숙자 문제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해결이 좀처럼 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로또 중에 하나인 파워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로또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슈퍼 로또가 있고 메가 밀리언즈가 있고, 그리고 이 파워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워볼이 지금 7억 달러 7억 달러로 이렇게 상금이 올라가면서 역대 8번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 이 파워볼 로또를 사려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 뉴스를 보니까 저도 빨리 로또 사러, 이 파워볼 사러 가야겠어요. 야, 7억 달러면은, 야, 이것이 진짜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겠습니다. 7억 달러를 일시불로 받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반 정도, 한 50%는 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3억 5천 달러 아닙니까? 3억 5천 달러면은, 야, 이거는 뭐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 이 파리바게트 불매 운동이 계속 엄청나게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파리바게트가 이 도심지들마다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파리바게트의 불매 운동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이 파리바게트 이 사건 때문에 어느 한 20대 여성이 일을 하다가 빵을 만드는 이런 믹서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불매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그 파리바게트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번역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파리바게트 불매를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불매 운동이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참 안타깝고요. 파리바게트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여성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이 파리바게트는 진작에 사업장에서 좀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진작에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콰도르에 대한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에콰도르에서 어제 어느 한 뉴스 리포터가 어느 한 다리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뉴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그런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이 도둑놈들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의 도둑이 이렇게 생방송 중에 오더니만 강도짓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뉴스 리포터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방송 중인데 너네들 이렇게 도둑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도둑놈들이 자기 얼굴 이렇게 가리더니만 바로 이제 줄행랑을 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이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도둑이 오더니만 핸드폰 같은 거 이제 털어갔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 이런 남미에는 이렇게 또 오토바이 탄 권총 강도들이 그렇게 또 많다고 해요. 특히 브라질에서 많다고 들었거든요. 에콰도르도 많은가 봅니다. 항상 이렇게 남미를 여행을 하실 때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멕시코에서는 이제부터는 썸머타임을 완전히 폐지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입법부에서 완전히 이 썸머타임 폐지하는 것을 입법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이 썸머타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상정해가지고 통과가 됐다느니 말았다느니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이 썸머타임제가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국도 빨리 썸머타임 해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귀찮지 않습니까? 1년에 2번씩
번씩 시계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제 또 썸머 타임이 이제 또 끝나네요. 11월 달에. 11월 달 중에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썸머 타임이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썸머 타임 이 해지를 할 때 시계 잘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 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데,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좀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난 3분기 때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 역성장을 탈출을 하면서 2.6%의 이 GDP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다우존스나 S&P 500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들에서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계속 안 좋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완전히 나빴거든요. 사용자 수들은 늘었지만, 하지만 이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메타의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 넘게 폭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나스닥은 2%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메타랑 빅테크 기업들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조금 계속 좀 나쁠 것 같고, 그에 반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경기 침체를 이제 탈출했다라는 그런 경기 지표가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오르고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이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000건 정도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실업자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연준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또 FOMC가 있으면서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의회에서도 연준에서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욱더 심하게 빠르게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에서 이 금리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완화를 해야 할 필요가 보인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계에서도 지금 너무나 심하게 계속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침체가 더욱더 빨리 오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이런 CEO들도 이렇게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금리 상승하는 게 너무나 빠르다. 이렇게 빠르다 보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빠르고 더 깊게 올 것이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 완화를 해야 할 필요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의회에 있는 정치계에서들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욱더 빨리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요번 11월 달 FOMC에서 아마도 0.75%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12월 달에는 이 금리 인상하는 거 어쩌면은 0.5%로 이제 빅 스텝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 주에 좀 주식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의 센트럴뱅크 있지 않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어제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0.75%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도 요번 11월 달, 다음 달에 금리 올리는 것은 0.75% 그대로 갈 것 같고, 하지만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한시름 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계속 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욱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 주식 시장은 미국을 먹여 살리던 빅테크에서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의 위험이 더욱더 빨리 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구글, 페이스북, 메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안 좋은 실적만 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하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계속 오르기만 했다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매출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에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기 침체의 이제 바로미터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광고로 많이 수입을 올리거든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데, 지금 광고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기업들에서 이제 광고를 좀 많이 덜 하고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 이유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어제 이 메타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이 실적 악화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순이익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메타 주식 20% 넘게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자유 낙하이죠.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메타. 그러면서 애플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은 아이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라이트닝 케이블을 고집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제는 핸드폰들은 무조건 USB-C로 이제 모두 통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법제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도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2024년도부터는 애플에서도 모두 이 충전 단자를 USB-C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공식화했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아이폰들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도 모두 라이트닝 포트가 아닌 USB-C로 나올 것 같네요. USB-C로 나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해지죠. 케이블도 따로 사지 않아도 되고, 지금까지 애플에서 이 USB-C를 하지 않고 라이트닝 포트로 계속 고집을 했었거든요. 이제 바뀔 때도 됐죠. 그래가지고 애플에서 언제 바꿀까 하다가 이렇게 유럽에서 법제화를 하다 보니까 기회는 이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 법무부에서는 테슬라가 이 오토파일럿에 대해 가지고 과장 광고를 하고, 그리고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특별 조사에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형사 고발도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어제 이 싱크대를 들고 트위터 본사에 찾아갔다고 하네요. 싱크대를 들고 Let me sink in 이렇게 그런 트위터를 올렸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곧 트위터를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윗 보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트위터도 올렸다고 하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를 진짜로 이제 곧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인수를 한 뒤에는 이 트위터 본사에서 이제 당분간 트위터를 인수를 했으니까 이제 또 트위터의 방향을 또 제시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 본사에서 이제 당분간 또 일을 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 올라왔었을 때 이 트위터의 직원들 75% 정도가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고를 당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트위터의 직원들 75% 정도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삼성 회장직에 지금 올라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쇼크가 나왔죠.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불안할 때, 삼성이 좀 불안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진 발표가 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삼성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삼성은 뭐 잘 하겠죠. 삼성은 계속 잘 해왔으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정유 회사인 쉘 있지 않습니까? 쉘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고유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유가이다 보니까 지난 3분기에 이 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2배로 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순이익은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정유사 회사들에서의 순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 모기지율이 7%를 넘어서면서 이것은 20년 만에 2데케이드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2001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모기지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모기지율이 높다 보면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굉장히 부담이 커가지고 집 사는 것을 미룰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11% 정도 감소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당분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또 보자고요. 미국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8,000명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62명을 기록을 했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2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9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감염자들 수가 9,922만 명이거든요. 아마도 조만간 1억 명을 돌파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도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09만 명, 109만 4천 명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또 110만 명도 넘길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뭐 많이 나오지는 않고 뭐 계속 이렇게 좀 저조한 상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아마도 또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자신도 백신 접종하는 거 공개적으로 접종을 했죠. 저도 아마 11월 달쯤에 접종을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추워지기 바로 전에 한 2주 전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된 거 접종 11월 달 중으로 저는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마스크 착용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이제는 하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WHO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이 사망자들 수가 팬데믹을 종료할 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할 때이다. 당연히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끝날 것 같지만 아직은 조심할 때이다 라고 WHO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 겨울까지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46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핵전쟁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핵전쟁 훈련을 하면서 푸틴이 이렇게 참관을 이렇게 잘 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너네 실수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거 가뿐히 무시하고 러시아의 푸틴은 이 핵전쟁 실험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CIA 국장 있지 않습니까? 미국 CIA 국장이 10월달 초에 극비리로 유크레인을 방문을 했었다고 하네요. 유크레인을 방문을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회담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잘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서방 국가 유럽에서도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전쟁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 중간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곧 중간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이제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유크레인에 지원을 해주는 거 많이 축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유럽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나 러시아에서는 미국 중간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공화당이 우세한 쪽으로, 이 공화당이 이기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렇게 댓글 부대 같은 것도 막 침입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드하고 벤스 있지 않습니까? 이 포드하고 벤스는 러시아에서 완전히 이제 퇴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에는 그 어떤 세계적 기업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고요. 모두 철수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러시아는 완전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 다마스커스 있지 않습니까?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군사시설에 공습을 해가지고 어제 시리아에서 4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군사적 행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쟁은 유크레인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빨리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